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신촌 연세스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항관종, 비립종, 사마귀 등 헷갈리기 쉬운 얼굴의 피부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피부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드름이나 아니면 피부염, 아토피 이런 거 다양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얼굴의 피부 질환 중에도 금방 사라지지 않는 수주나 수개월 지속되는 얼굴의 양성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피부 질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위 어머니들은 뭐 물사막이나 쥐젖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금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거울을 하나 가지고 와서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어느 것과 가까운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어났을 때는 얼굴에 선천성 질환밖에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화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때문에 얼굴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한 7가지를 준비했으니까 한 번씩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사막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얼굴에 물사막이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성인의 경우에는 얼굴에 물사막이 아닙니다. 그 물사막이는 소아에서 잘 생기는 물사마귀 바이러스, 몰루스쿰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성 피부 질환인데요. 성인인 경우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 안 생기고요. 애들인 경우에는 얼굴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색깔이 약간 핑크빛을 돌거나 피부색보다는 조금 밝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물사마귀의 경우, 소아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큐렛이나 핀셋 같은 것으로 살짝 짜면 안에 있는 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물론 레이저나 전기소작술, 냉동치료처럼 이 사마귀를 태워버리는 시술도 있고 사마귀 약을 바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흉터를 남길 가능성도 있고 바르는 약물은 치료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보통 물사마귀의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짜주게 되는데 어른들은 거의 없고 소아에서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얼굴에 생기는 것 중에 지루각화증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검버섯입니다. 검버섯. 피부 노화로 발생되는 피부의 양성 병변인데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고요. 갈색 또는 검은색 병변의 크기가 다양하며 사마귀 모양으로 우둘투둘한 것이 특징이고 얼굴이나 가슴 등, 손등, 팔, 다리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을 보면 얼굴에 검버섯 있는 경우 다 보시는데 검버섯은 모양과 색깔이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잡티라고 얼굴에 갈색 점이 있는 것도 진행이 되면 커지면서 이 검버섯, 큰 검버섯 지루각화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이 아까 이야기한 물사마귀처럼 얼굴에 작게 좁쌀 크기로 있으면서 약간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루각화증은 피부 표면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잡티하고 헷갈리는데 잡티는 피부 표면과 거의 유사하다면 이거는 약간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루각화증은 우리 화학 박피술이나 냉동치료, 전기소작술, 레이저 치료 등으로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겁니다. 약을 발라서 파괴시키는 박피술이나 아니면 얼려서 파괴시키는 거, 전기로 태워버리는 게 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로 치료합니다. 왜 레이저로 치료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 번 해야 되거나 아니면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레이저보다 높기 때문에 뭐 전기소작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25년 정도 전에 처음 피부과를 들어갔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썼지만 레이저가 훨씬 정밀하게 치료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요. 레이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깔이나 두께, 조직의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루각화증에는 점 뽑는 레이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루각화증을 태워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레이저의 단점이 뭔가 하면 하고 나면 진물이 나기 때문에 우리 디오돔 같은 그 재생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요 지루각화증에만 딱 작용하는 그런 레이저,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같은 걸 쓰면 이렇게 딱지가 앉았다가 한 1주, 2주 되면 저절로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의 이제 장점은 뭔가 하면
재생 테이프를 안 붙여도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방법을 저희 병원에서 이제 보고한 논문입니다. 롱펄스 75나노미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를 사용해서 부작용도 좋고 그 다음에 다운타임, 일상생활에 지장을 적게 하는 치료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루각화증의 경과는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많아지죠. 이게 노화와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악성 변화는 거의 일으키지 않지만 드물게 지루각화증하고 피부암하고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너무 크거나 그 부위에 괴사라든지 그런 소견, 그리고 갑자기 크기가 증가된다면 우리가 감별을 위해서 조직검사, 혐의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드물지 않게 피부과에서 꽤 흔히 볼 수 있고요. 거울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있으신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중년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며 피지관, 그러니까 우리 소위에 말하는 피부에 기름이 나오는 관에 확장과 피지샘이 증식이 돼서 원인인데, 색깔이 피부색보다 좀 노랗습니다. 노랗고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꼽처럼 한몰 모양, 아까 물사마귀 이야기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점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산 분화구나 아니면 배꼽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위가 피부색보다 노랗거나 하얀 경우에는 피지샘 증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미용 목적으로 그냥 레이저로 없애면 됩니다. 냉동치료 뭐 다양히 있는데 레이저 치료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간혹 피지샘을 증식을 억제시키는 경구 레티노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피지샘은 우리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이게 위에 있는 보라색이 있는 게 표피고 이 밑에가 다 진피층이 되는데 진피층의 상층까지 들어갔을 때는 흉터가 거의 안 남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흉이 잘 남습니다. 따라서 피지샘 증식증의 경우에 너무 무리해서 치료하며 완벽하게 치료를 하기를 원하면 간혹 좀 깊은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 자체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되지 않고 별다른 합병증을 남기지 않지만 너무 깊게 있는 경우에 무리해서 치료하려다 보면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 것 정도의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흉이 안 남게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미용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관종. 들어보셨을 건데, 땀관종인데, 항관이라는 게 에크레인 땀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땀이 나는 관이죠. 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크레인 땀샘의 분비관에서 기원된 거고, 눈 주위와 뺨, 이마에 1에서 3mm 크기의 피부색 구진인데, 주로는 눈 밑에 잘 생깁니다. 눈 밑에 여기 점점점점점 생기는데, 피부색과 거의 유사하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든 중년 여성에게 잘 생기는데 20대부터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왜 오시나 하면 이게 튀어나온 게 보기가 싫고 화장을 하면 이 중간에 주름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주름 때문에 보기 싫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 항관종 자체가 볼록볼록하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생기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증상이 없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항관종 치료는 우리가 CO2 레이저나 어비움 야거 레이저 좀 깎아내는 레이저로 이렇게 파괴시키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TCA나 전기소작술 있는데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요즘엔 거의 CO2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고요. 최근에 이제 아그네스라는 고주파 절연침, 전기소작술의 일종인데 이런 방법들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관종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까다로운가 하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표피라는 조직이 있고 밑에 진피라는 조직이 있는데 표피까지 치료하는 경우에는 흉이 거의 안 생기는데요. 이 진피의 상부를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흉터가 잘 생기는데 이 항관종은 안에서부터 기원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다 치료하다 보면 당연히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치료가 흉터 같은 것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하면 피놀법이라고 항관종이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깊게 파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사이즈가 옆으로 넓어지지 않으면 흉터가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한관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눈 밑에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좁쌀처럼 올라와 있는 경우에 피놀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이게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편편해집니다.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그 군데군데를 하는 거라고 사용해서 그 피놀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연대 이주희 교수와 같이 보고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뭐 개발해서 피놀법이라고 보고한 논문입니다. 피놀법은 흉터에도 많이 쓰지만 한관종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관종의 경과 합병증 예방법은 한관종은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이렇게 동시에 생길 수 있고요. 점차 나이가 들수록 크기와 개수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재발 잘합니다. 주로 여자 쪽으로 이렇게 뭐 외할머니, 엄마 아니면 뭐 이모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재발을 잘하고요. 그럼 한관종은 그냥 두면 합병증이 생기냐? 이건 합병증은 없습니다. 다만 미용적으로 보기 싫어서 치료하는 거고요. 둔다고 뭐 내부 장기를 침범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예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초기에 와서 그냥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관종과 또 대변되는 것 중에 비립종이라는 거 있습니다. 피부 가까이에 생기는 것으로 하얗게 1mm 내외로 하얗게나 노란 주머니처럼 생겨져 있는데 안에 각질이 차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얼굴에는 뺨이나 눈꺼풀에 잘 생기고 피부가 손상된 부위에도 잘 생깁니다. 비립종은 일반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상처가 나는 경우, 우리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데 시멘트 같은 데 쓸리면 피부에 그 부위에 이렇게 비립종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립종은 우리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이렇게 각질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각질을 빼내고 이 주머니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탄산가스 레이저 같은 걸로 탁 해서 여기 구멍을 뚫고 짜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고 우리 여드름 짜내는 면파 압출기를 이용해서 이 내용물을 빼내면 되고요. 치료 후의 상처는 뭐 1주, 2주라고 적어놨지만 대개는 일주일 내에 아물게 됩니다. 그럼 여드름 짜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뭔가 하면 여드름은 대개 입구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입구를 넓혀주면 이렇게 짜내면 잘 나오는데 얘는 구멍을 내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잘못 짜다가 이게 터지면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짜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피부과에 와서 제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평사막이라고 또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여드름 때문에 갔더니만 얼굴에 사마귀가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요. 편평사마귀는 HPV 바이러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성 질환이고요. 특징이 뭔가 하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거는 색깔이 좀 하얗거나 뭐 그런데 위에가 이렇게 볼록볼록한데 편평사마귀는 위에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뭐가 이렇게 딱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편평사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평평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린이와 청년에도 흔히 발생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도 생길 수 있고요. 이마에도 잘 생기고 턱이나 코, 그 다음에 입주위, 손등, 그리고 얼굴에 가장자리 같은 데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편평사마귀는 그냥 두면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다른 부위나 아니면 타인한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수건도 따로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편평사마귀는 사마귀 치료, 사마귀 약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마귀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냉동치료, 레이저, 전기소작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피부과에서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레이저는 보통 한두 번만 치료하면 치료가 되는데요. 냉동치료는 이게 보통 사마귀는 냉동치료를 많이 하는데 편평사마귀는 냉동치료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사마귀 약 같은 것은 뭐 알다라 크림이나 이건 성기사마귀용으로 나와 있는 약이지만 편평사마귀에 쓰고요. 이런 사마귀 약도 쓰는데 한 번에 제거가 안 되고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편평사마귀인 경우에는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마귀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평사마귀 말고 보통사마귀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사마귀는 피부가 이렇게 삐쭉삐쭉삐쭉하게 튀어나와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손발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런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보통 사마귀면, 편평사마귀는 위가 납작해서 편평사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쥐젖이라는 게 나왔는데, 쥐젖은 의학적인 명칭으로 연성섬유종이라고 합니다. 1mm에서 수 센티미터까지 다양하게 말랑말랑한 폴립은 뭔가 하면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게, 달려있는 게 폴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눈 위에 이렇게 잘 생깁니다. 요렇게. 뭐가 진짜 쥐에 있는 젖처럼 조그맣게 달렸다고 쥐젖이라고 그러는데요. 연성섬유종이고 눈꺼풀에 잘 생기고 목이나 겨드랑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그런 게 연성섬유종 쥐젖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뇨나 임신, 비만 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살이 좀 찌는 분들이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데 잘 생기고요. 아마도 이런 것으로 봐서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치료는 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그냥 찢어버리면 되고요. 이렇게 주머니처럼 달려 있으면 수술용 가위로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경우에는 뭐 레이저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항관종, 비립종, 사마귀 등 피부 표면의 양성 종양은 사실 헷갈리기가 쉬운데,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전형적인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잘 모르겠거나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과는 특징이 주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다 한두 분 계시잖아요. 피부병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피부과는 좀 독특합니다. 다 그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대부분은 이 양성종양은 악성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악성은 소위 말하는 피부암인데요. 그런 것으로 변화하지 않지만 간혹 이 뭐 지루각화증, 검버섯 같은 경우에 궤양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는 피부암이 그런 모양을 띠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다 피부의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없애주면 됩니다. 없애주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저고, 그 중에도 탄산가스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이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시술 시에 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시술자도 편하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를 이용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